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보통은 형이 잘 돼야 아우도 따라서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대형주가 잘 가야 중소형주들이 잘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을 주춤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중소형주들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소형주들의 상승으로 그래도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맥을 잘 짚으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 하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미리 주가 상승을 가져올 만한 테마나 이슈들을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같이 충격을 좀 덜 받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면 오히려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 미리 선취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홍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나요? 아직 힘드시다면 저희 주토피아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하면서 2,49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823포인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다시 한번 신저점을 갱신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테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요. 앞으로 계좌에 꼭 담아봐야 될 두 가지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산업에 대해서 전망과 공략 방법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주토피아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주토피아 함께해 주실 우리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3박자를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번이나 우승하신 정말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고 계신데요. 이게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나라 MMD라는 종목이 15% 장중에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오늘 주토피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종목들 상승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7이고요. 우린 BTS 74%부터 지금 7위가 버킷 스튜디오로 올라와 있는데 23%까지 정말 큰 수익률들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주식 매매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나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죠.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나머지 종목들도 100% 넘는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독보적인 수익률이고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수익률 보기 힘드실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누구나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식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까지 안전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혜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로드맵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특징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2차 전지 역시도 종목명은 가려진 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자료 그대로 고화질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 추가적으로 공부도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이제는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기초자료 8강도 오늘 보내드리는데요. 전환사채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전환사채가 어떤 내용인지 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받아가시고 또 저희 주식 기초자료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기초 지침서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홍주원 전문가님이 때때로 추가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지금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실시간 팍스경제TV 실시간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토피아 열심히 이끌어주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토피아 통해서 오늘 시장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신 하루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한 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주식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지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전략이 더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까지도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신저점 갱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날짜로 우선은 거의 저점을 좀 잡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재료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9시 30분에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네, 다행히도 전월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 전월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수준을 좀 보여줬고요. 네. 우선은 이 부분은 추가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네, 좀 목이 메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FOMC 회의에서 요번에 이 금리 인상 부분을 결정을 지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75bp 정도 수준, 한마디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해주잖아요. 네. 여기 코스피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시죠? 장대 음봉 절반 정도까지는 요번 주 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것 같긴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 수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갭이 발생된 부분, 여기 아래, 여기 다중저항 라인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는. 근데 문제는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회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시 한번 충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모르죠. 모르지만 어떤 회의로 어떻게 협상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골드만이라든가 JP 모건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는 않겠나,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 변동성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FOMC 회의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올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외인이에요. 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8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외인이 다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외인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외인이 매도세를 유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 자본은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상해나 대만, 홍콩이라든가 지금 일본, 호주 역시도 글로벌 투자 자본이 다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투자 자본이 다시 이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탈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이 좀 이끌려 다닐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예. 만약에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 지금 대선이 통해서 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네. 바뀌었는데, 보통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시청자분들 초창기에 정책주가 많이 갑니다. 맞아요. 강력해요. 네. 근데 지금 정책주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결국은 투심 악화 때문인 거예요. 보통 외국인 글로벌 투자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정책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 정책주가 돈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요. 정책주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력한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죠. 네. 그만큼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다라는 거죠. 어.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양한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유가. 예, 쓰리고네요. 예, 네. 쓰리고 저 삼중고네요. 네. 쓰리고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고스톱 치다가도 이제 그 쓰리고 맞으면은 아우. 멘탈 나가잖아요. 네네. 그죠? 마찬가지 지금 이제 쓰리고 맞은 거예요. 고유가, 고금리, 네. 그리고 고환율. 고환율. 네. 이렇게 세 가지 맞았다. 그래서 요게 뭐 하나 정도라도 해소가 되면은 글로벌 투자 자본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가 우선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 요 세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고점을 찍었어요. 한때 장중 1292원까지 원달러 맞아요. 환율 올라갔기 때문에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시장이 그때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저점을 단기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이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FOMC 회의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자체가 크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 게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략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시크릿 종목 보시면 우린 PTS가 74% 그리고 S에너지가 65% 등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률들 자랑하고 있는데 이 시크릿 종목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시크릿 종목 힌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마지막쯤에는 이 종목 어떤 건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M&A 이슈는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전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이번 이슈로 인해서 과연 주가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오. 이 이슈로. 네. 왜냐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많이 싸요 지금. 네. 네, 일단 맞아요. 그냥 6만 1,000원 정도잖아요. 네, 많이 싸요 지금. 네. 그냥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네.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올라갑니다. 왜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죠. 빠졌으니까요. 네. 네,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 67,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가 매수 계약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사면은 삼성전자 지금 사면은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은 네. 단기적으로 좀 챙겨갈 수 있다. 네. 아 근데 네. 너무 이 이슈 분석이 좀 너무 건성이신 거 아닌가요?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네. 암이라는 지금 영국의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ARM 이제 네. 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반도체 관련 다른 기업인데. 기업들도 지금 막 나서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인텔이라든가 퀄컴도 나서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수전 참여 가능성은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유력하죠. 인수를 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뭐 인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이제 경쟁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인수를 해온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만약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67,500원 정도 선에서 여기 이제 박스권 65,000원에서 68,000원 사이 여기 사이에서 주가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인수 관련 이러한 어떤 이슈가 흘러나왔고 유력 후보로 올라섰다라고 네.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72,000원 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쵸?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이 정도 이슈 때문에 상승해 줄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바닥에서 72,000원 이상까지 반등을 시키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보면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팹 제조 장비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반도체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전부 다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이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디램을 포함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 성장세를 내년, 내후년까지 약 한 2년 정도 지속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금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네. 되는 거고 일단은 반도체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로만 가기에는 조금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뭐랑 같이 가야 돼요? 어찌됐건 글로벌 휴대폰 매출에 대한 점유율도 중요하겠고요. 전자제품 쪽으로도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그 디램이 주력이긴 하지만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비메모리 쪽도 보강을 해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좋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좋죠. 워낙 많이 들었죠. 좋죠. 좋은데 디램뿐입니다. 디램. 아, 디램만 좋은 거예요. 디램만. 네.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디램보다는 비메모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흐름상.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를 저기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전자 쪽, 전기전자 쪽 매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당연히 디램은 계속 1위를 혹은 1, 2위를 세계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반 비메모리 쪽도 10위권 이내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천후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전천후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은 국내 시장이 MSCI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30만 원도 갑니다.
네. 네. 네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노란톡방에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주변에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들어오셔서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매수가는 다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전략이나 전망들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반도체 좋죠. D램보다 이제 비메모리 쪽을 좀 더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최근에 글로벌 공급난도 있고 화물연대 파업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아까 힌트를 네. 드렸던 게 네. 바로 이제 반도체 팹 반도체 팹 장비 쪽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게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장비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인텔, 퀄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이제 ARM을 이제 인수한다,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 이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관련주들이 움직일까요? 다른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반도체 팹 장비 쪽으로도 많은 이제 반도체 팹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보지 말고 이 지금 반도체 팹 쪽 안에서 전공정 기업과 후공정 기업 두루두루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겠죠. 특히 이제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전공정 장비 쪽에서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저점을 아주 많이 형성을 한 종목이고요.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이 종목도 진짜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고 저 작년 초반쯤에는 진짜 수익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가 매수 다시 기회가 온 거고요. 네. 지금 한 번에 모아가면- 사이클이 돈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원익 IPS도 있지만 제우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제우스. 네, 제우스라는 종목도 전공정 장비입니다. 네, 전공정 장비 쪽이고 그리고 제우스도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갔죠. 네. 많이 올라갔죠. 네네. 근데 앞으로 사실은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기업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면요.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흐름 네.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주봉 차트 상에서 지금 이 밑에 아래 최하단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에서 지금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우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이고요. 막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를 참고를 해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삼성전자, 그 반도체 팹 장비 쪽으로 뭐 역대 최고 매출이다. 근데 삼성전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ARM 뭐 인수 컨소시엄 참여한다. 삼성전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차라리 밑에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툭툭 건드려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메모리 관련주, 전공정 관련주, 네. 후공정 관련주. 네, 알겠습니다. 자, 홍전 전문가님이 이렇게 되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자료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 전공정과 후공정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안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가리고 저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각각 종목별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기 일일이 어려우시잖아요. 이 로드맵만 받아보신다면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또 홍전 전문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금방 찾아서 이 종목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를 비추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로드맵도 오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반도체 로드맵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제공을 해드리는 테마거든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분석을 해보고 추가적인 내용 노란톡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던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강세를 보였었고 여기에 뭐 테슬라 관련 이슈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전 전문가님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7,300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제조 시설 쪽으로 네. 신설과 증설을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확대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인 4680 라인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 그럼 이걸 생산해서 누구한테 주냐? 바로 테슬라한테.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전기차의 시장에서 좀 수요가 증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됐건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이 테슬라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인 4680 이 배터리를 검증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테슬라 쪽에서 검증만 먼저 오픈 베타로 좀 시켜준다고 한다면 네. 거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4680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출 확대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악재들이 있다 그랬어요. 유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물가. 네.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 네, 그랬죠. 금리. 네,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가, 인플레라든가 혹은 뭐 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유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떠한 특별한 부담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을 공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2차 전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2차 전지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니 둔화니 뭐 고물가니 쓰리고니 뭐니 해도 2차 전지는 때가 되면 알아서 가니까 지금 현재는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만 주구장창 매집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집을 해 나갈 것인가, 모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의 특별 관심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정 전문가님이 어제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이런 경제 침체 상황에서 둔화 상황에서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은 빠지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한 종목을 잡아냈었어요. 오늘 나라 M&D가 15% 장중에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 장 마감 때쯤에는 윗골이 달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2차 전지 관련 로드맵도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앞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내가 이 2차 전지 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참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종목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들을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게 과연 이 로드맵인데 여러분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포착할 수 있을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2차 전지 종목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크릿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시크릿 종목 중에서 상승을 했었던 나라 M&D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도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 리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나라 M&D가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드린 2차 전지 관련주예요. 네. 소재 부품주인데 우선은 이제 오늘 이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요 이슈로 인해서 나라맨디가 같이 움직여줬던 네.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확약 물량이 크게 많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무겁겠죠. 지금 뭐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매집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제가 아까 빗대어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사기 전에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여주고 조금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어떠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가볍게 건드려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네. 왜? 가벼우면은 많이 갑니다. 무거우면은 많이 못 가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네. 무거우면은 걷기 힘들잖아요. 네. 가벼우면 뛰어다닙니다. 맞아요. 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우면은 움직이기가 막 엉덩이 한번 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벼우면은 막 펄쩍펄쩍 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다라고 할 때는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을 사라라는 게 이제 전략이라는 건데 네.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LG엔솔이 2차 전지계에서는 삼성전자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급으로 따지면요. 2차 전지 지금 안에서는 삼성전자잖아요.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무겁겠네요. 엉덩이 한번 뛸 때가 확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움직이면 네. 땀이 뻘뻘 납니다. 막. 음. 그러면은 이 LG엔솔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가벼워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막 널뛰기 할 놈들로 우리가 종목을 구성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나라MND인데 나라MND 오늘 어땠어요? LG엔솔도 오늘 물론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2% 대형주 치고는 정말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거죠. 2%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시장 네.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나라MND 오늘 15% 올랐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지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찌 됐건 경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바로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산업의 체인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산업 체인지. 그러니까 산업 체인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산업 체인지?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안에서 체인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빠르게 변하는데 네. 뭐 어디에서 뭘로 변하고 있어요? 전기에서 2차 전지로. 전기에서 2차 전지로? 내연기관에서. 네. 아,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네. 지금 전기 충격을 한번 이렇게 당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무튼 네, 네.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찌됐건 불가항력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계속 2차 전지의 수요는 늘어갈 거라는 거예요. 경기가 힘들어도 경기가 둔화돼도 침체가 돼도 2차 전지는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 네. 빨리 게임 체인저를 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들로 모아가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던 나라MND인 거예요. 네. 얘는 많이 가겠죠. 자, 시청자분들도 요번에 시장 하락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하락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이 빠졌죠? 네. 빠지긴 했지만 나라MND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 빠졌어요. 어제 시장 정말 나락가 많이 있죠. 잘 버틴 거죠. 그러면은 네. 사실상 이 최근 3일 동안요. 나라MND는 이 주가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 날보다 사실은 오늘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주가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하락장, 투매장, 급락장에서도 버텨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나라MND보다 더 좋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매집해 나가시면 오.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에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집중 투자할 그렇죠. 수 없죠. 네. 몰빵이나 집중 투자는 똑같은 네, 거죠. 네, 네. 순화해서. 네. 네. 아주 이게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친근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몰빵이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한 종목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분산을 할 때 나라 M&D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이 하나쯤 껴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네. 노란톤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시장 하락이 크게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을 미리 포트에 담아놓기만 하면 언제든 튀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로드맵도 저희가 오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2차 전지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지금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종목명은 가렸고 옆에 지금 종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이 공개된 채로 아주 고화질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로드맵도 받아보시고요. 또 이 나라 M&D에 이어서 더 크게 상승을 해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힘든 계좌 이제는 좀 빨갛게 물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는 이 시크릿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테마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착 하나씩 꼽아가면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린 PTS가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또 삼성전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7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S에너지, 에너지 종목도 65%의 수익률, 네온테크, UAM 관련주로 또 나머지 종목들도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기 때문에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이 아주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크릿 종목 저희가 빨리 수익 낼 수 있도록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히든 종목 못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로드맵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시크릿 종목 공략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살짝 보니까 초성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재료 분석부터 먼저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어떤 재료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상세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주에 70%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 70%가 있는 거? 네. 우주에 요 에너지가 70%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 원래 지구의 70%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주의 70%? 네, 이 자원은 우주의 70%가 이 자원이 많아로 돼 있습니다. 네. 별인가? 우주의 70%? 아, 그럼 별. 우주항공 관련주인가요? 아니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라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다. 네. 우주의 70%. 아, 뭔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산업. 네.
네. 관련된 거군요. 그럼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더 바로 들어볼게요. 수소입니다. 수소. 아, 수소. 네. 이렇게 또 수소 테마를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좀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저희가 초성 힌트는 제공을 아주 늦게 해드리고요. 힌트를 차근차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인지 좀 맞춰보시면서 재미있게 오늘의 시크릿 종목 유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 분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번에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그 시행이 이제 곧 됩니다. 임박했어요. 네. 이게 바로 추가 재료로 작용이 될 겁니다. 분명히. 오. 그러면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딱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요번에는 차례가 수소 차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먼저 간 테마가 이제 태양광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풍력 갔고 네. 그리고 다시 태양광 또 갔고 네. 왔다 갔다 했죠. 맞아요. 서로 짬짬이 한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수소가 차례가 이제 막내 네. 이제 친환경 막내 차례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제 싶어요. 갈 거다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임박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우주에 제가 이제 자원이 이 수소가 70%가 있다 보니까 우주에서 계속 무한정으로 채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우주가 또 이제 연관이 있죠. 끼워 맞추기 시기지만 누리호가 이제 이번에 발표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건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웃으셨으면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초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네네. 초성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화면을 이제 테마는 보시면은 수소고요. 재료는 수소법 개정안 시행 임박 그리고 종목명이 미음 키읔입니다. 키읔. 네, 키읔이죠. 네, 키읔. 요거. 미음 키읔. 네, 요겁니다. 요거. 네, 모카 뭐 네.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거예요, 요거.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마 네. 보시면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목표 수익률은 10%고 달성 기간 일주일이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매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너무 쉽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다 맞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다 공략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아셔야 되고요. 또 매도 타이밍도 아셔야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쫙 빨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타점을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올해 이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지난 8일이죠. 지난 8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이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식 공포가 되었어요. 이 수소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번 수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이런 모든 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수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도입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수소 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이 확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이 수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와. 예, 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수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한데 이미 저희가 초성 힌트까지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쉽게 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노란톡방에 더욱더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음, 키읔 이 두 글자인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최대한 공략법을 알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하시고 수익률을 그대로 다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노란톡방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 그냥 무턱대고 진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손실 나셔서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셔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죠. 믿고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렇게 노란톡방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오늘 우리 한수정 앵커님이 2차 전지에 이 배터리 충전 연결을 해서 이 살짝 이렇게 전기 충격을 한번 가야 돼요. 지금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낮에 일정이 좀 네. 타이트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네. 정말 충전이 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이슈를 되게 잘 다룬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수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저도 오늘 방송에서 좀 충전이 돼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모멘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따단. 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모멘텀. 자회사가 반도체라든가 진단키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료의 다양성이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멘텀. 2019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를 대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매출이 지금 현재 매출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정말 진짜 이 유망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뭐 제 입으로 살짝 발설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공략법 받아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뭐 10%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0%, 60%, 70%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 안에 일어난 종목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률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토피아에서 주식의 유토피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는 또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52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이고요. 1년간의 차트인데 그동안에 이 친환경 쪽이라고 한다면은 특징이 딱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뭐다? 고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쭉 하락을 했다. 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오. 이거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런데 요번에 태양광, 풍력 한번 움직였죠. 네. 급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다음 순번이 수소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바닥 매집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40% 30% 이상의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완벽한 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동안 시장에서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손실도 많이 보시고 계좌도 막 마이너스 주룩주룩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0% 이상짜리 종목을 하나만 수익을 내더라도 계좌 만회는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때 나의 계좌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차트는 좀 볼 줄 알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홍전 전문가님에게 가끔 이렇게 태클 아닌 태클을 걸기도 합니다. 이 종목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확실하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네. 좀 태클 걸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태클을 거실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제 2차 전지 한번 이제 또 그렇게 실수하셨고 이제 저기 요번에 이제 또 시크릿 한번 실수하셨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태클 걸면은 진짜 이제 2차 전지로
배터리로 이제 찢어야죠. 네.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다면 저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기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종목명은 발설이 됐지만 여러분들 공략법은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법도 제공해 드리지만 앞서서 저희가 로드맵도 보여드렸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로드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방송 끝나기 전에 늦지 않게 얼른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크릿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도 어려웠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손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자,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차트 안에 황금 라인, 그 황금 라인을 저와 함께 찾아다니시면서 고수익 챙겨가시고요. 주토피아 안에서 드리는 정보도 너무 많지만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드리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이 1시간 동안 내용 다 다루지 못했던 거 노란통 안에서 1년 365일 다 다뤄드리니까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도 타이밍이고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 시크릿 종목과 함께 로드맵 그리고 주식 기초 자료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